주문 내역조에는 하나의 액티비티로 구성을 하겠는데요. 이 주문 내역은 하나의 액티비티로 구성을 해서 주문 목록을 출력을 하고 주문 목록을 선택을 하면 대화 상자에 이 주문 정보에 대한 상세 정보가 출력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 목록 레이아웃 디자인을 구성을 하겠는데 그 파일명은 more_order_list.xml이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생성을 하고 디자인을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페이징 기능이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술의 주안점인데요. 자, 레이아웃 구성을 살펴보시면 전체 레이아웃을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탑 XML을 출력을 했죠. 그리고 리스트 뷰를 가운데 배치를 했고 리스트 뷰를 배치를 하되 세로를 필페어런트를 세로 크기를 필페어런트로 설정을 해서 화면에 꽉 차도록 하는데 밑에 있는 이 페이지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인데 이 레이아웃 바로 위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탑이라는 이 탑 메뉴 바로 밑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렐러티브의 속성을 리스트 뷰 객체에다가 설정을 하면 서로 겹치지 않고 요 영역에만 리스트 뷰 객체가 위치가 할당되도록 영역이 할당되도록 되는 거죠. 자, 페이징 부분에서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이전 버튼으로 가는 버튼, 이 버튼이 바로 이 버튼이고요. 그리고 다음 버튼이 이 버튼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다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싸주고 그 안에 페이지 텍스트 몇 페이지인지를 출력하는 텍스트 뷰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사용자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시크바라는 거를 배치를 했습니다. 소스를 이제 살펴보시면 전체를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선언을 했고 크기는 가로 세로 전부 다 필페어런트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탑이라는 탑.xml 상단 메뉴를 역시 인클루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를 배치를 하되 이 객체는 리스트 뷰 아이디가 리스트 뷰다라고 선언을 했고 가로 세로 크기 모두 다 필페어런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 빌로우와 어버브를 설정을 하죠. 레이아웃 빌로우는 탑, 상단 이 탑과 겹치지 않도록 처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어버브를 페이지 레이아웃, 밑에 나오는 페이지 레이아웃과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페이징 처리하는 그 버튼 부분들이죠. 이거를 전체를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했고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얼라인 페어런트 버텀이라고 해서 true 값을 대입을 해서 화면 맨 하단에 배치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id 값은 페이지 레이아웃이고요. 그리고 이전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배치를 했죠. 이 버튼은 프리뷰 btn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여기까지 감싸줬죠. 그 안에 배치를 하는데 객체의 배치 기준은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배치가 되겠고 이 객체 역시 layout to left of 값을 next btn 그래서 next btn하고 겹치지 않도록 했죠. 그 전에 width 값을 fill parent로 해서 화면에 가로 방향 꽉 차게 하는데 next 버튼과 겹치지 않게 했고 그리고 preview 버튼과 겹치지 않게 이렇게 속성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쪽수를 페이지 수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뷰를 배치를 했죠. 이 객체는 pg 텍스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기본 값은 총 1페이지에서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다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사례를 대입을 시켜놨죠. 그 다음에 seekbar를 배치를 했는데 이 seekbar의 객체는 pg seekbar라고 id 값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fill parent를 설정해서 가로 방향으로 화면에 꽉 차도록 레이아웃 안에서 꽉 차도록 설정을 했죠. 다음 끝으로 다음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객체의 id는 next btn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layout line right, parent right 값을 true로 해서 오른쪽 끝에 배치되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주문서 목록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행 레이아웃을 준비를 하죠. 이 행 레이아웃 파일은 more order row.xml이라고 파일명을 정했고 이 파일을 생성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디자인의 구성을 살펴보시면 전체 레이아웃을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체 부분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영역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해서 이 레이아웃 안에 있는 객체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치가 되게 했죠. 그리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가로 방향으로 fill parent를 설정하면 이렇게 가로 방향을 꽉 차는데 다시 왼쪽 객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이 디테일 버튼과 겹치지 않도록 속성을 정의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목 부분이죠. 주문한 제목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오더 컨텐트라고 해서 주문 내용을 한 화면에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네요. 요약 정보죠, 일종의. 그리고 처리 상태를 변경할 수 있게 사용자가 주문을 한 다음에 입금 전일 때는 주문 취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문 취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피너를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문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입금 전부터 출력이 되고 어떨 때는 다른 형태의 선택 상자를 출력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건 차차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소스를 보시면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전체를 감쌌죠. 그리고 패딩 값을 5픽셀로 이렇게 줬네요.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다시 주문 정보에 대해서 객체들을 감쌌는데 화면에 다 나타나질 않고요. 이 객체는 디테일 버튼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layout underbar to left of 값을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width는 fill parent를 설정을 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설정을 해야지 세로 방향으로 이 안에 있는 객체들이 배치가 되겠죠. 하나씩.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객체를 보시면 텍스트 뷰 객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주문 제목이라고 해서 오더 타이틀이라는 객체명을 정의를 했고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놨죠. 그 다음에 정보, 요약 정보에 대한 주문에 대한 요약 정보를 오더 컨텐트라는 아이디를 설정을 하고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속성, 특별한 속성은 없고요. 그리고 뭐 텍스트 사이즈가 뭐 주문 제목은 좀 크게 나와야 되니까 14dp로 설정했고 상세 요약 정보는 12dp로 좀 작게 출력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컬러 값은 이 부분이 회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주문 제목은 좀 진하게 나와야 되니까 검정색을 글자 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는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주문 상태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이죠. 스피너 부분인데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쌌고, 그래피티는 센터 버티컬로 해서 세로 방향으로 중앙 배치가 되도록 처리를 했고, 이 객체 아이디는 폼 레이아웃이라고 정했네요. 안에 있는 객체를 보시면 처리 상태라고 이렇게 항목명을 출력을 했고, 그리고 이게 오리엔테이션을 딱히 정의를 안 했으니까 가로 방향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옆 오른쪽에 이제 스피너가 배치되게 했죠. 자, 스피너의 크기는 이제 필 페런트로 설정을 하면 가로 방향에 이 남는 영역만큼 꽉 차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처리가 될 거고요. 이 스피너의 객체는 스테이트 스피너라고 아이디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도 이렇게 설정을 했죠. 자, 끝으로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상세 버튼이죠. 상세 버튼이니까 이미지 버튼인데 상세 버튼이고, 이미지 객체는 앞에서 많이 썼던 객체죠.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배치가 돼야 되니까 레이아웃 얼라인 페어런트를 라이트 값을 true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중앙에 배치가 되면은 디자인이 보기가 좋죠. 그래서 레이아웃 센터 버티컬, 세로 방향으로 센터를 설정하겠다 해서 true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의 id 값은 detail btn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행 레이아웃까지 디자인을 마쳤고, 자, 이번에는 내역 목록. 내역 목록이라는 거는 주문서를 하나 선택을 했을 때 상세 정보 보기를 말하는 거죠. 이 상세 정보는 결국엔 주문한 주문서에 대한 상세 상품들을 목록으로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역 목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일명은 more order detail.xml이라고 정의를 해서 파일을 생성을 했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전체를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하면서 리스트 뷰 객체를 여기다가 배정을 했죠. 그리고 밑에 배송료하고 합계가 출력되게 했고, 그리고 닫기 버튼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이 레이아웃 디자인은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화 상자를 본 다음에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대화 상자를 닫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소스를 보시면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감쌌고요. 전체 크기는 두 개 다 가로 세로 모두 필 페런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 객체를 배치를 한다고 그랬죠. 배치를 하되 가로 세로 크기는 모두 다 필 페런트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 객체나 정보 객체하고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객체는 버튼 레이아웃이죠. 이 레이아웃과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어버브 값을 버튼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탑빌로우라는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소스를 복제해서 사용하면서 남았던 흔적입니다. 이 속성은 탑이라는 객체가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인 상태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리스트 뷰 객체는 리스트 뷰라는 이름으로 아이디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소스를 보시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전체를 이렇게 쭉 감싸고 있죠. 밑에 있는 건 좀 이따 보시고,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있는 객체는 세로 방향으로 배치되게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 자체가 맨 밑에 배치되게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얼라인 페어런트 버튼을 true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화면 맨 아래쪽에 이 레이아웃이 배치가 되는데, 그 높이 값을 웹 콘텐츠라고 했으니까 안에 있는 객체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겠죠.
그리고 id 값은 아까 확인했다시피 버튼 레이아웃이고요. 그리고 그래비티를 센터로 해서 안에 있는 객체를 기본 설정을 중앙 배치를 시켰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요렇게 전체를 감쌌죠. 여기까지네요. 감싸서 그리고 이것도 역시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비티도 센터로 정리를 했네요. 그리고 가로 크기는 필 페어런트고 세로 크기는 랩 컨텐트 크기 안에 있는 객체의 크기만큼 영역을 차지해라 라고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송료라는 카피를 출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나중에 배송료가 얼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액티비티에 의해서 이 객체를 기억을 해야겠죠. delivery price라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합계 금액에 대한 객체명은 total price라는 객체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닫기 버튼은 close btn이라는 객체로 이렇게 객체 아이디로 선언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다 한 것 같은데 또 남은 게 있나요? 행 레이아웃이 남았네요. 내역이 내역 화면에서 목록을 출력을 하니까 행 레이아웃을 준비해야겠죠. 행 레이아웃 파일명은 mol order detail raw.xml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에 대한 row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 파일을 생성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를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왼쪽에는 이미지, 그리고 가운데는 상품 정보,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세 정보가 배치되겠죠. 이건 계속 반복되는 설명이라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전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소스를 잘 읽으실 수 있겠죠. 카트 부분에서, 장바구니 부분에서도 똑같은 디자인을 사용을 했으니까요. 자, 처음에는 블랭크 이미지를 출력을 하고 객체명은 prod img라고 정의했다는 부분, 그리고 스케일 타입을 fit xy라고 설정을 했다. 그리고 가로 세로 크기를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아래에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죠. 정보 부분을 전부 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쌌는데 세로 방향으로 객체가 배치되도록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right of 설정을 잡아줬고요. 그리고 left of도 여기서 잡아줬네요. 그래서 상품 이미지 객체와 상세보기 객체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더스 방향으로 fill parent 형태의 영역을 차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명을 출력하는 객체, 분류명, 가격, 수량, 그리고 금액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각각 객체명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prod name, prod sort, prod price text, 그리고 EA 텍스트, 주문 수량이죠. 그리고 EA price text, 이게 이제 주문한 금액이겠죠.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하나 또 남았네요. 상세 버튼이네요. 상세 버튼을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객체명은 디테일 BTN이고요. 자, 디자인 준비를 다 했으니까 이제 주문 내역에 대한 액티비티를 생성을 해야겠습니다. 액티비티 파일명은 mol order list.java라고 정의를 했고요. 매니페스트를 통해서 등록한 걸로 되어 있는가 보죠. 매니페스트 화면에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화면에서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액티비티를 추가를 하겠죠. 자, 추가한 액티비티는 이 액티비티고요. add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 액티비티를 추가를 했겠죠.
이 액티비티에 대해서 속성을 보시면 클래스는 몰 오더 리스트다. 그리고 테마와 화면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타이틀이 나타나질 않네요. 마이존이라는 액티비티도 하나 더 추가를 하겠는데요. 이 액티비티는 점프 액티비티라고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add 버튼을 이용해서 일단은 액티비티를 먼저 등록을 하고 클래스를 new 버튼을 이용해서 클래스 생성을 하면서 myZone이라는 액티비티를 설정을 했고요.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뭐 테마나 이렇게 라벨을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화면 전환을 하는 기능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은 몰 오더 리스트 부분은 이미 정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strings.xml을 정의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소스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액티비티에서 등록된 소스를 확인해 보시면 좀 더 확대해서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몰 오더 리스트에 대한 액티비티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myZone이라는 액티비티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몰 오더 리스트에 대한 액티비티 소스를 살펴보시면은 전역 클래스가 아니죠. 클래스 내 전역 변수죠. 클래스 내 전역 변수에 대해서 선언을 미리 해놨습니다. 태그하고 인코딩, 해시맵,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현재 화면에 대한 액티비티, 인텐트, 분류명, 분류 코드죠. 분류 코드, 분류명, 그리고 화면 전환할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 그 다음에 O는 이제 주문서 번호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state 상태값, 주문에 대한 상태값이고, 모드 값, 뭐 어떤 모드로 할 거냐, 상태를 변경할 거냐, 이런 부분으로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pg라는 페이지를 기본값을 1로 대입을 했고, tot pg 총 페이지 수를 1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total 전체 레코드 수를 기본값을 0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onCreate에서 레이아웃 디자인을 몰 언더바 오더 언더바 리스트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탑 메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탑 메뉴에 대한 로직을 추가를 했고, 현재 액티비티에 대한 인텐트를 가져와서 pg 값을 전달받되 pg 값이 없으면은 1페이지다 라고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인텐트에서 값을 전달받는데 오값이라는 거는, 이거는 아까 그 주문 번호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state 값, 이 주문 번호에 대해서 상태 값을 변경할 때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모드 값, 뭐 수정 모드다, 뭐 이런 형태가 있겠죠. 그 다음에 CMS util에 현재 액티비티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고, 태그 값도 현재 클래스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회원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로그인한 사람만 주문 목록, 주문 내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크호스를 먼저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호스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체크호스에서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원 등급이 0 이하일 경우, 그럴 때는 안내문 출력을 하고, 그리고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되 나중에 돌아올 페이지에 대한 클래스명을 로그인 애프터 클래스 변수에 대입을 하기로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화면 전환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했으면은 이 로직을 실행을 안 하고 바로 get xml data list를 실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btn 버튼 on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할 것입니다.
getXML 데이터 리스트 메소드를 보시면 주문서 목록을 가져오는 PHP 파일을 호출을 하죠. more_order_list.php 파일이 바로 주문 목록을 가져오는 PHP 파일입니다. 여기에 호출을 할 때 페이지를 구분해서 호출을 하기 위해서 포스트 방식 전달 변수에 pg 값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상태 값을 변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주문 번호와 상태값, 변경할 상태값, 그리고 모드 값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준비한 다음에 웹 통신을 해서 포스트 방식의 통신을 처리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 값을 HM에 해독을 해왔습니다. 해시맵이죠. 자, HM을 해독을 해왔으니까 이제 이 값에서 출력할 페이지 번호를 가져오는데, 페이지 번호가 없으면 1페이지로 초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총 페이지 수도 가져올 수가 있고 총 레코드 수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목록을 출력을 해야 되니까 리스트 어댑터를 준비를 해야겠죠. 이 리스트 어댑터를 준비를 하는데 디자인은 행 레이아웃은 more_order_row.row라는 객체를 호출하기로 했고, 매핑할 데이터로 HM을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 객체를 이렇게 찾아왔죠. 그리고 어댑터를 위에서 만든 리스트 어댑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죠. pg.text라는 객체는 이거는 객체가 임시 객체죠. 임시 변수에다가 현재 페이지는 무엇이고, 그리고 슬래시하고 총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다, 그리고 연이어서 쪽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리고 뒤에다가는 총 레코드가 몇 건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정보가 이제 pgText라는 변수에 대입이 되어 있고요. 객체를 찾아서 이 pgText라는 객체를 찾아서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그 다음에 seekbar 객체를 찾아서 pg seekbar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이 seekbar는 기본 넓이를 100이라고 잡고, 이 100에 대해서 뭐 어느 위치에 가느냐라고 seekbar을 위치 표시를 할 수 있는데, 페이지에다가 100을 곱하는데 100을 그냥 곱하는 게 아니고 100.0을 곱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더블형이 되는 거죠. 더블형으로 해서 PD 100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PD 100을 다시 토탈 PG로 나누면은 100분율에 대한 PD 값, 그러니까 위치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고 토탈 페이지가 뭐 3페이지다. 그러면 100분율로 계산을 하면 이 100분율로 계산할 때 현재 PG는 몇 퍼센트에 해당되느냐, 뭐 이런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D 값을 mathSal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올림 처리를 합니다. 올림 처리를 한 다음에 CMS util에서 제공하는 더블형을 인트형으로 바꾸죠. 그러면 페이지 값이 되죠. 페이지 값이 아니고 비율 값이 되는데, 이 비율 값은 뭐 1부터 100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p 값을 구해서 seekbar에 setProcess라는 변수에 인티저 값을 대입을 하는데, 이 p 값을 대입을 시키면 이제 몇 퍼센트 되는 지점에 위치하라, 프로세스가 위치하라, seekbar가 위치하라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seekbar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으면 밑에 있는 설명을 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총 페이지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총 페이지 수가 3페이지고 현재 출력할 페이지가 2페이지면은
100분율로 계산했을 때 몇 퍼센트가 되느냐라는 걸 계산하는데 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66점 뭐뭐뭐 이렇게 나오니까 올림 처리를 해서 67%의 위치가 시크바가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게 또 주요 기술 사항이긴 하는데요. 인티저를 인티저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 인트를 인트로 나누면은 더블이 안 되고 인트형으로 변환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로직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원하는 시크바 위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더블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참고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똑같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아랫부분에 소스를 봐야죠. 이 시크바를 퍼블릭 객체로 선언을 해서 이 버튼 이벤트에서도 이 시크바가 작동될 수 있게끔, 제어가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할 준비를 했습니다.